매달 15만 원씩 지역 화폐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이 올해 2,34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 69개 군으로 확대하면 매년 4조 9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보조금 경쟁의 또 다른 모습인지.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지자체 포퓰리즘과 농업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부소관 예산이 20조 1,36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2,34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원래 정부안은 1,70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637억 원이 추가됐어요. 기존 7개 군에서 3개 군을 더 포함시키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추가 경정 예산으로 706억 원이 또 붙었습니다. 추가 5개 군의 6개월분 지급을 위해서요. 합치면 올해만 약 3천억 원이 기본소득 한 가지 정책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정부가 직접 밝힌 추산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 전체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매년 4조 9,010억 원이 소요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쓰는 돈의 약 20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올해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합니다. 농업 예산 4분의 1을 기본소득 하나에 쓴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농정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지금 농가소득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요? 2025년 기준으로 호당 농가소득이 약 5,188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농사지어서 번 농업소득은 1,017만 원,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농업 외 소득이 2,023만 원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이나 보조금 같은 이전 소득이 1,893만 원입니다. 전체 소득의 36%가 넘어요. 농민 10명이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거의 4명분은 정부 지원금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에는 이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호당 농가소득 5,333만 원 중 이전 소득이 1,98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37%를 넘깁니다. 여기에 기본소득까지 추가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 농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농가 경영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농민에게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농민수당이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농어촌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른 법, 다른 예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여기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면세유 혜택, 농업자금 2차 보전까지 더하면 농가 하나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의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이 문제를 정확히 짚었는데요. 농어민이 구입하는 비료, 농약, 사료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지출이 약 2조 5천억 원, 면세유 감면이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세제 혜택까지 합치면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의 총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 통로로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도 어렵고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이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문제의 뿌리를 따라가면 선거가 나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2명이 각각 1인당 20만 원,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공약했습니다. 보성군수 선거에서도 연간 지원 공약이 나왔고요. 보셨죠? 한 후보가 20만 원을 내놓으니까 다른 후보가 3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한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일수록 이 현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수가 적으니까 1인당 지원금의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10만 원을 더 준다는 공약 하나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경쟁이 지자체 곳간을 거덜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자체는 세수 기반이 약합니다. 인구가 줄면 세입도 줄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니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매달 15만 원, 20만 원을 받으면 농촌에 사람이 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으로 농촌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병원이 멀고 학교가 없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현실은 월 15만 원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2025년 기준 농가 인구가 198만 명인데 2026년에는 194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1년 사이에 약 4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고령화 비율도 56%에서 56.6%로 올라갑니다. 농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18년에 정부가 대규모 농정개혁 방향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핵심은 직불제 중심의 효율적 농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농가의 면적에 관계없이 기본 지불을 하되 환경보전 같은 공익적 기능에 따라 추가 지불을 하는 구조였어요. 동시에 먹거리 종합계획, 지속가능한 농촌조성 같은 큰 그림도 있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직불제는 시행됐지만 그 위에 농민수당이 얹어지고 기본소득이 또 얹어지고 비료 보조금의 면세유 혜택에 각종 사업비까지 겹겹이 쌓였습니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농정을 만들겠다던 계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선거 때마다 새로운 지원 정책을 추가하는 건 쉽지만 기존 정책을 정리하거나 통합하는 건 표를 잃을 수 있어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계속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의 공동농업 정책을 보면 농업 보조금을 단연도 예산체계로 운영합니다. 한번 정하면 7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요. 개별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보조금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도 농업법을 5년 단위로 제정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에 맞춰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올해 기본소득이 생겼다가 내년에 지자체장이 바뀌면 농민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갑자기 수백억이 더 붙기도 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내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농가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고 정치인들은 이를 다음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테니까요. 그런데 69개 군 전체로 확대하면 매년 약 5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농정 예산을 줄여서 충당하거나 국가 전체 재정에서 더 많은 몫을 가져오거나 첫 번째 경우에는 농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은 미래 투자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다른 부처, 다른 분야와의 예산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농업 인구가 전체의 4%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로컬놈이라고 해서 지역 경험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사는 게 아니라 농촌의 이야기와 문화를 경험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하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방향의 정책에는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고 당장 표가 되는 현금 지원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촌이 어렵다고 돈을 뿌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농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농촌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오히려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달 15만 원을 받아도 젊은 사람은 떠나고 남은 분들은 더 나이가 들어갑니다. 진짜 필요한 건 농촌에서 살만한 이유를 만드는 것이지 살아달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당장 힘든 분들께 지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지원이 4년마다 선거 때만 올라가는 경매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올해만 주어지는 15만 원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